안녕하세요. 유체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이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번에는 사이펀 원리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렇다면 사이펀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어항에 건붕어를 많이 키웠는데요.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집에도 큰 어항이 있었습니다. 어항 청소를 위해 수조에 호스를 넣고 반대쪽 입으로 물을 쭉 빨면 물이 쫄쫄 빠져나옵니다. 어항 청소를 할 때가 아니더라도 탱크에서 기름을 뺄 때도 호스에 입을 대고 쭉 빨다가 가끔 입 안으로 기름이 훅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한 에너지가 자기 위치보다 높은 곳을 지나 다시 내려오는 현상을 사이펀이라 합니다. 사이펀 원리를 이용하여 화장실 변기에 물은 잘 내려가고 또 하수구 냄새가 다시 화장실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또한 사이펀 원리를 이용한 넘치지 않는 잔, 기형배도 있습니다. 사이펀은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저는 어릴 때, 아니 유체역학을 배우기 전에는 물을 빨아당기면 물의 관성에 의해 계속 물이 빨려 나온다고 생각하였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많이 들어보아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제 두 개의 용기에 물을 채우는데 한쪽을 다른 쪽보다 많이 채우고 두 용기의 밑부분의 그림과 같이 파이프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두 용기 내 물의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한쪽의 물 높이가 내려가고 다른 쪽의 물 높이는 올라갈 것입니다. 이제 파이프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연결해 볼까요? 이때도 여전히 조금 전과 같이 용기 A의 물이 용기 B로 흐르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의 대답은 파이프가 물로 채워져 있다면 용기 A의 물은 용기 B로 수위가 같아질 때까지 흐르지만 파이프가 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용기 A의 물은 용기 B로 흐르지 않습니다. 어항에서 물을 뺄 때 호스 반대쪽에 입을 대고 물을 빠는 행위는 바로 호스 내 빈 공간을 물로 가득 채우기 위함입니다. 호스가 물로 가득 차면 높이 차이로 인한 압력 차이로 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압력이 뭐예요? 영상에서 마노미터에서 압력을 계산하는 방법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서 압력을 계산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사이펀이 발생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용기를 연결하는 파이프의 중간 지점에서의 압력을 계산해 볼까요? 먼저 용기 A의 수면이 대기에 노출되어 있으니 대기압에서 시작하여 파이프 입구까지 내려갔다 다시 수면까지 올라오니 압력이 서로 없어지고 여기에 수면에서부터 중간 위치까지 높이가 H1이므로 중간 지점에서의 압력은 위와 같습니다. 용기 B의 수면도 대기에 노출되어 있으니 대기압에서 시작하여 파이프 입구까지 내려갔다 다시 수면까지 올라오니 압력이 서로 없어지고 여기에 수면에서부터 중간 위치까지 높이가 H2이므로 중간 지점에서의 압력은 위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높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이 서로 다르므로 두 계산을 통해 구해진 중간 지점에서의 압력은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H2가 H1에 비해 크므로 물은 용기 A에서 용기 B로 흐르게 됩니다. 이제 두 용기를 연결한 파이프의 높이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올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흐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나요? 여기서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흐르는데 연결된 파이프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유속이 감소하여 천천히 흐르게 됩니다. 이제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사이펀 원리를 이용하여 물의 한쪽 용기에서 다른 쪽 용기로 옮길 때 얼마나 높이 올렸다 내릴 수 있을까요?
1번 위치에서 2번, 3번, 4번으로 물이 흐를 때 파이프 내부 유체의 압력은 점점 감소합니다. 최고 높은 지점에서 내려오면 유체의 압력은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압력 차이가 존재한다면 사이폰 원리로 물이 흐르겠지만 압력이 가장 낮은 지점인 4번에서 압력 감소로 인해 액체에서 기체로의 상변회가 발생하면 사이폰을 이용한 유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태도 영상에서 액체에서 기체로의 상변화는 온도에 의한 비등과 압력에 의한 캐비테이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4번 지점에서의 압력이 상변화를 발생시킬 만큼의 낮은 압력이라면 파이프 내부가 기체로 채워져 액체의 연속성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사이폰을 이용한 유동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자로 냉각을 위해 원자로가 수조에 담겨져 있는 풀타입 원자로가 있습니다. 원자로 냉각을 위해 펌프로 물을 아래로 빼는 설계는 만약 지진으로 인해 펌프 앞 파이프가 파손되면 수조 내 물이 빠져나와 원자로가 공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기기와 연결되는 파이프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연결하여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펌프 앞 파이프가 파단이 되면 사이폰 원리로 인해 파단이 발생한 위치보다 높은 곳의 수조 내 물은 모두 파이프를 통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폰 브레이크라고 부르는 구멍을 뚫어 이 구멍이 공기에 노출될 때 외부 공기가 파이프 내부로 유입되면서 사이폰에 의한 유동이 멈추게 됩니다. 이러한 간단한 설계를 이용하여 어떤 사고에서도 수조 내 물의 높이를 유지하여 원자로를 냉각할 수 있습니다. 사이폰 원리를 잘 이해하여 여러분들이 기기를 설계할 때 사이폰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사이폰 발생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 현상을 잘 이해하면 보다 단순한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설계는 기기의 성능을 확실히 보장해주고 제작이 용이하여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학도는 설계 시 언제나 기능성과 경제성의 중간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설계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지막에 3000%로 많이 샌 느낌이 드네요. 이것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